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5번째 강의죠. 자, 바로 복소수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실수 체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실수 체계가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복소수 체계를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실수 체계를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 체계와 복소수 체계에서의 차이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미리 얘기하자면 뭐 음수의 제곱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내용은 15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바로 복소수입니다. 그죠? 우리 교재는 54페이지서부터 5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내용을 먼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칠판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하죠. 자, 봅시다. 우리가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요, 복소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소수라는 내용인데요. 이 복소수라는 단어는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 거냐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복소수의 정의서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복소수의 정의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소수의 정의를 알았으면 복소수의 생김새를 아셔야 되겠죠. 이건 모든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정의를 배우면 그놈의 생김새를 새롭게 익혀야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습까지 알게 됐다면 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셔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i의 n제곱꼴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의 n제곱꼴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돼요.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개념, 요 개념도 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뭘 아셔야 되냐면요, 복소수의 성질들을 아셔야 돼요. 복소수의 성질들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수 체계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성질들을 이제 좀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놈이 있어요. 음수의 제곱근. 바로 이 음수의 제곱근이 실수 체계와는 사뭇 다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우리가 그 수리 영역에서도 항상 이 복소수 파트가 나오게 되면 음수의 제곱근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단원이 끝나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바라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복소수의 정의란 어떤 거며, 그 다음에 생김새가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김새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복소수의 상등을 바로 얘기를 해버릴 거예요. 요 놈을 복소수의 상등을 같이 얘기할 테니까 요 두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미리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복소수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소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실수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수의 정의를 좀 떠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실수를 생각을 해보면 실수의 정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뜻이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요 x의 값들을 실수라고 하는데, 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냐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값들을 가질 때 우리는 x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복소수라는 것은 뭐냐? 복소수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역시 x제곱은 a라는 똑같은 조건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a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실수 조건도 어차피 복소수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실수 역시 복소수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실수 체계를 나눠보면 복소수 자체가 다시 뭐와 뭘로 나뉘냐면 실수와 허수라는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정의보다는 허수라는 정의를 익혀두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허수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정의를 내리면요, 그러면 도대체 허수라는 것은 뭐냐?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똑같은 개념을 가진 건데, 바로 이 a가 0보다 작은 수를 갖다가 우리는 허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바로 복소수가 된다는 거 느껴지나요? 그렇죠. 느껴져야 돼요. 자, 허수 역시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냐면 복소수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허수의 정의에 대해서 요 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허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인데, 이 a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리수의 가장 기본적인 수는 1을 예로 들 수가 없죠. 제곱해서 나온 수. 그래서 2로 예를 들어요. 그래서 x는 루트 2 이렇게 해서 루트 1은
무리수가 아니니까, 실수가 아니니까, 그죠? 실수는 맞는데 무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루트 무리수를 제곱근을 구하고자 할 때는 여기 2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수의 기본 단위는 1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이 1이 될 때 실수의 기본 단위가 되겠고, 허수의 기본 단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수가 되는 수 중 기본이 되는 수를 허수의 기본 단위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결국은 실수를 구하는 요령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줍니다.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요. x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기본이 되는 수, 좀 더 기본이 되는 수 하면은 이 부호가 플러스일 때를 의미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허수라는 것을 기본 단위를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요 놈을 갖다 계산하기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x가 계속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x의 값만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수를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표현할 때도 무리수는 결국은 지수가 분수꼴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루트라는 기호를 쓰잖아요. 그죠? 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이긴 한데 음수가 들어갈 때 좀 다른 표현을 쓰자. 그래서 허수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이미지너리 넘버에서 i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을 기본 단위로 하는 때 이 기본 단위는 i라고 쓰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허수의 기본 단위가 되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i를 제곱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복소수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실수와 연관지어서 좀 알아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다음 내용은 우리 생김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을 좀 보죠. 자, 이번에는 생김새예요. 생김새. 자, 그러면 복소수의 생김새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복소수의 생김새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우리 실수의 생김새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실수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 자, 이런 꼴로 생겼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 플러스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유리수와 무리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써주는 것이 실수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복소수라는 건 어떻게 쓸 거냐? 복소수라는 요 놈은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실수 부분과 그 다음에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쓰는 것을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차원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실수와 허수 부분을 실수부와 허수부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소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복소수라는 것은 바로 이 실수부를 A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를 B라고 나타내면 B의 허수 부분은 허수의 숫자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i가 이렇게 붙은 꼴이에요. 이렇게 a 플러스 bi 이 놈을 갖다가 우리는 복소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편의상 우리 기호로 z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렇게 복소수를 z라고 표현하면 이 z는 a 플러스 bi 꼴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z라고 표현한 방법은 올바른 표현 방법이 될까요? 아닙니다. 복소수라는 건 반드시 실수부와 허수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복소수 z가 이런 표현이 사용되면 z를 빨리 a 플러스 bi의 형태로 바꿔주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 생김새들에 대해서 이놈이 실수와 허수들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거예요. 왜?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허수도 있을 수 있고요. 실수, 허수가 합쳐진 복소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조건들을 따져보면요. 문자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양수, 음수, 영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일단은 여기서는 0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없애느냐 없애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건들을 각각 따져보면요. 우리 A, B가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하면 자, 네 가지로 나뉘겠죠. 네 가지. 어떤 건 네 가지로 나뉘냐면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일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둘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둘 다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뒤만 죽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0이고 뒤가 0이 아닐 때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다 0이 아닐 때, 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요게 0이고 요게 0이니까 0 플러스 0i거든요. 그러면 Z는 0이죠. 그러면 이 0이라는 것은 유리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아, 유리수 0이 나올 수 있구나. 복소수 안에도 속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가 0이 아니니까 여기는 살아있고요.
여기는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죽어버리면 요 부분만 남으니까 결국은 실수부만 남는 거니까 이때 우리는 바로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실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A가 0이다 그랬으니까 이 실수 부분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만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이 부분만 살아있는 형태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허수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는요. 이때는 그냥 허수라고 부르지 않고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다라는 표현을 써서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순허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순허수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것만 조금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A도 안 죽었고 B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A도 살아있고 B도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실수부와 허수부가 다 살아있는 거니까 뭐라고 불러주냐면 바로 복소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복소수.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이 돼요. 첫 번째에 있는 내용.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는데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배웠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 예를 한번 선생님이 들어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자, 실수의 상등, 무리수의 상등이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무리수의 상등이라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 루트 2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놈이 0이 될 조건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썼어요? 자, 이게 0이 될 조건이라는 것은 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해서 유리수가 된 거죠. 여기엔 당연히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가 되겠고요. 이 A, B가 유리수라고 할 때 유리수와 그 다음에 유리수 곱하기 루트 2가 더해져서 0이 될 조건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됐었어요? 일단 무리수 부분을 죽여야 유리수인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죽이기 위한 B 값이 얼마였냐면 0이었단 말이죠. B가 0 되니까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A는 0만 남게 되죠. 그래서 A는 0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자, 복소수의 상등도 역시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것에 불과해요. 마치 써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복소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A 플러스 BI라고 생겼는데 이놈이 0이 될 조건을 구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 B는 당연히 수체계가 하나 올라갔으면 얘도 올라가야 되겠죠. A, B는 실수라는 조건을 다룰 수가 있겠고요. A, B가 실수라고 할 때 이 복소수가 0이 될 조건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이게 0 되려면요. 얘는 실수예요. 그 다음에 B도 실수인데 실수하고 허수 I를 곱했으니까 얘는 허수가 되겠죠. 그죠? 허수가 될 텐데 결국은 실수인 0이 돼 있으니까 요 놈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B가 0이 돼야 되죠. 0. 그래야 요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부분이 역시 A는 0만 남게 되죠. 자, 결론은 무슨 뜻이냐. A 플러스 BI가 0이라고 할 때 이것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A가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복소수의 상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가 같다고 할 때 이것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좌우가 서로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이퀄 C하고 그 다음에 B 이퀄 D가 된다라는 거. 바로 이게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허수의 기본 단위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실수와 허수를 묶어서 복소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의 생김새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도 될 수 있고 순허수도 될 수 있고 복소수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다. 그런데 0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넘어가 보죠.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자, 이제는 생김새까지 알았으니까 i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i의 n제곱의 계산이에요. i의 n제곱의 계산. 자, 이건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내용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i를 갖다가 1제곱하면 이건 그냥 i죠. 그죠? 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맨 처음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i를 한번 세제곱 해볼까요? i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i의 세제곱이라는 건 i 제곱까지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i를 더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i의 4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은 i의 세제곱까지 곱한 거에다 i를 더 곱해도 되고요.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요 마이너스 1, i의 제곱에다가 제곱을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은 곱셈의 항등원이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i의 5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i를 더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로 돌아가 버리죠. 이게 바로 i의 5
6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 i의 9제곱, i의 10제곱. 안 말리네. 아, 말릴 수가 없구나, 너희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 게 있죠.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뭐가 느껴집니까? 그렇죠. 선생님 보니까요. 4개씩 순환하고 있어요 라는 거 느껴야 됩니다. 4개씩 순환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 내기 딱 좋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i에 1 빵 2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i를 이만큼 곱하란 뜻입니까? 아니죠. 이거 풀면 이거 한 문제 풀면 내일 다 가버리죠, 시간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란 뜻이 아니죠. 어딘가에서 순환하는 테마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거 문제 내기 딱 좋죠. 이럴 때는 어떻게 4개씩 순환하니까 결국은 4의 배수는 여기에 의미가 10의 자리까지 전부 다 없어지죠. 이렇게 02만 남게 되는 거니까 2만 남아요. 그래서 i의 제곱과 똑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의 계산을 상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자, 보시면 결국은 i의 n제곱이 갖는 값들은요. 어떤 값들을 갖게 되냐면 4개의 값이 순환하게 됩니다. 그 4개의 값은 어떤 값들이냐면 바로 이런 값들을 의미하겠죠. i의 1제곱, 5제곱, 9제곱은 i가 되고 i의 제곱, 6제곱, 10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i의 3제곱, 7제곱, 11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며 i의 4제곱, 8제곱, 12제곱은 바로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i의 n제곱을 정리를 해보면요. 선생님 요 밑에다 다시 적어볼게요. i의 n제곱이란 자 하트 i의 n제곱의 계산 방법. 자, 이것은요. 우리가 4가지 기본적인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 가질 수가 있냐면요. i라는 놈을 가질 수가 있어요. i.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가질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이라는 놈. 세 번째는 마이너스 i라는 놈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이라는 놈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이 4개의 값이 계속 순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i 다음에는 i가 한번 곱해지면 요 놈이 되고요. 또 i가 곱해지면 요 놈이 되고요. 또 i가 곱해지면 요 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i가 곱해지면 요런 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 4개가 각각 순환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런 놈이 n이라는 놈이 바로 지수라는 놈이 어떨 때 나오느냐예요. 지수라는 놈이 어떨 때 나오느냐. 바로 첫 번째 i가 나오려면 n은 어떤 꼴이어야 되느냐. 지수는 i라는 놈을 보죠. 그러면 1, 5, 9니까 4로 나누어 몇이 남는 수예요? 1이 남는 수죠. 그죠? 4로 나누어 1이 남는 수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4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바로 이 지수 n이 4k 플러스 1이 되면 바로 i라는 값을 갖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어떤 값들이냐? 마이너스 1은 제곱, 6제곱, 10제곱. 이건 4로 나누어 몇이 남는 수가 됩니까? 그죠? 4로 나누어 2가 남는 수가 돼요. 그래서 이 놈은 n이 4로 나누어 2가 남는 수, 즉 4k 플러스 2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마이너스 i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 7제곱, 11제곱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바로 n이 어떨 때 나오느냐? 4k 플러스 3꼴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1이라는 놈은 어떤 꼴에서 나올까요? 그렇죠. n은 4배수인 4k 꼴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문제를 i의 숫자승이 아니라 문자승으로도 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4K 이런 꼴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인데 답이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건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놈의 배수꼴이 어떤 잉여류를 갖느냐 이것만 알 수 있다면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얘는 1입니다. 보나마나 4배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몇 개의 계산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하고. 자, 여기를 잠깐 봅니다. 자, 첫 번째 i의 예를 들어서 천승, 천제곱 요거 해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도대체 4배수로 나누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것 자체가 4의 배수니까 얘는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돼야 되는데 그죠? i의 천제곱은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i의 1024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역시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도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볼 필요가 없죠. 4의 배수의 판단 기준만 알면 되는데 4의 배수는 우리가 어떻게 찾죠? 4의 배수는 끝에 2자리만 봅니다. 끝에 2자리만. 그러니까 끝에 2자리만 보니까 사실은 요 뒤에 거 이렇게 지워버려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 이건 빵제곱이니까 1이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요. i의 여기에 3의 세제곱에 세제곱, 자, 이런 놈이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이 연거푸 지수에 3번이 들어갔죠? 그럼 안에 거부터 정리하면 여기 3의 세제곱이 27이죠. 이렇게. 그죠? 요건 찾기가 힘들겠네. 그죠?
요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고요. 선생님이 숫자 잘못 썼네요. 여기 3의 세제곱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i의 몇 제곱이 돼요? 27제곱이 되겠죠. 27제곱. 그죠? 그럼 요거는 4로 나누어서 없어지는 수니까 20이 어차피 4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은 i의 20제곱하고도 똑같고요. 20을 버린 7제곱하고도 똑같고요. 여기서 4를 더 버리면 돼요. 4를 더 버리면 i의 세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요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한번 보죠. 자, 네 번째는 마이너스 i라는 놈을 예를 들어서 22제곱 해봅시다. 마이너스 i의 22제곱. 자, 간혹가다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 마이너스 i가 나왔다고 그래서 잠깐 왼쪽으로 좀 갈까요? 잠깐 왼쪽으로 좀 갑시다. 우리 여기로 가서요. 마이너스가 i가 나왔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뭐 두 칸씩 가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22번 가는 학생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i는요.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i라는 것은 이것은 i의 n제곱꼴의 계산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값과 동일한 값을 찾아주는 건데요. 바로 마이너스 i라는 것은 누구의 값과 동일하게 되냐면 i의 세제곱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i의 n제곱꼴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을 습관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놈은 간단히 된 결과가 i의 세제곱에 26제곱이니까 i의 66제곱짜리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간단히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i의 66제곱이면 60이 어차피 4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는 i의 6제곱이랑 똑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역시 4개를 버려버리게 되면 i의 제곱과 똑같아져서 결국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느껴야죠. 마이너스 i는 반드시 i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죠. 자, 다섯 번째는요.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i 네 제곱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i 플러스 i 제곱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의 세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i가 될 거며 i의 네 제곱은 1이 되죠. 그래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요놈의 반대가 여기, 요놈의 반대가 여기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언제나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순서가 어떻든 간에 4개가 만약에 숫자가 연달아 4개의 숫자가 연속한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언제나 0이 되겠습니다. 왜? 얘가 i의 5제곱은 i랑 똑같은 값을 갖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로 넘어온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을 더해도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한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한번 보죠. 1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띵띵띵 플러스 i의 100제곱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4개씩 더해서 0이 되는 꼴이니까 1, 2, 3, 4 더해서 0 5, 6, 7, 8 더해서 0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1에서 100까지니까 얘는 전체 25개의 0을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건 어디만 남습니까? 여기만 남는다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요 놈의 정답은 1이 된다는 거 느낄 수가 있네요. 바로 이게 i의 n제곱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로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복소수의 성질은 다른 건 아니고 바로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복소수의 사칙연산. 자,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실수의 사칙연산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소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인데요. 자, 첫 번째 사칙연산이라 함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가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 먼저 덧셈부터 생각을 하면 하나의 복소수는 항상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a 플러스 bi와 그 다음에 c 플러스 di를 더한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요것은 바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그 다음에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실수부끼리 계산하면 a 플러스 c가 실수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라는 것은 요놈과 요놈을 더한 거니까 b 플러스 d에다가 i가 붙겠죠. 이게 바로 덧셈의 계산 요령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뺄셈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가 이렇게 뺄셈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뺄셈은 어디가 바뀌어요? a 빼기 c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d 그래서 b마 d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덧셈 뺄셈 우리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번엔 곱셈을 한번 보죠. a 플러스 bi와 그 다음에 c 플러스 di를 곱할 때예요.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이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4번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한 번에 하지 않고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A랑 C랑 곱하면 A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하고 DI 곱하면 ADI.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러스 BCI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플러스 BD. i제곱입니다. i제곱. 자,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i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없애면서 이놈의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바꾸는 성질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i제곱은 뭐를 바꾼다? 부호를 바꾼다. i제곱은 뭐를 바꾼다? 부호를 바꾼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실수부에 해당하는 거 바로 맨 앞과 맨 뒤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AC-BD가 바로 실수부가 되고요. 허수부는 여기하고 여기죠. 그래서 AD 플러스 BC I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곱셈의 형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눗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I를 갖다가 C 플러스 DI로 자, 이렇게 나눌 때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참고로 봤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하면 어떻게 했었어요? 이대로 놔두지 않았었죠. 뭐 했었냐면 얘는 무리수를 갖다가 유리화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놈의 뭐를 곱했었죠? 켤레라는 놈을 곱했었죠? 그죠? 켤레를 각각 곱해서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요 놈이 싹 지워지면서 2 플러스 루트 3만 남았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분모가 무리수일 때는 유리화를 해서 실수화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복소수도 마찬가지예요. 복소수도 바로 C 플러스 DI가 분모의 복소수 형태가 나오면 이놈을 바로 뭘 하게 되냐면 실수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실수화, 분모의 실수화. 자, 복소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실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Z가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자, 이놈의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이 켤레 복소수는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Z에다가 이렇게 오버라인 선을 이렇게 얹어요. 선분처럼 이렇게 얹으면 Z의 켤레 복소수를 의미하는데 켤레 복소수가 뭐라고요?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수예요. 다시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수예요. 실수부만 바꾼 것이 아니라 허수부만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허수부만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가 실수부 허수부니까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수를 우리는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 놈을 실수화시키는 단계는 바로 C 플러스 DI에 누구를 곱해야 될까요? C 마이너스 DI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역시 누가 곱해지게 되냐면 C-DI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자, 이걸 간단히 한 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에 해당하는 거 볼까요?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죠.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은 C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은 DDI 제곱이 돼요. 그죠? 그러면 D제곱에 I제곱인데 여기 빼는 거였었죠? 근데 이놈의 부호를 또 I가 두 개 만났으니까 바꿔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놈은 정리하면 AC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한 거죠? 실수부는 BD, 마이너스 BD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플러스 BD. 요게 이제 실수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는요, 요렇게 곱한 마이너스 AD, 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BC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I로 이렇게 바뀐 요 놈이 정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지금 문자로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다음에 실제로 수를 만나서 하게 되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예,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오히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봐봐요.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빼준 걸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뭐 또 인수분해가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우리 중학교 때는 안 됐던 건데. 그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얘는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제곱에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여기에는 BI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B제곱 I제곱이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되면서 요 놈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라고요? 그렇죠. 켤레의 관계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되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음수의 제곱근에 관한 성질이에요. 우리 칠판 지우고 좀 계속하죠. 예.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사칙연산을 했죠. 사칙연산을 했기 때문에 또 사칙연산에 대한 선생님이 기본적인 좀 문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냥 음수의 제곱근 넘어가긴 좀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을 좀 보면요. 자, 잘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1 플러스 i라는 놈을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왜 중요하냐면 봐봐요. 얘랑 연결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의 계산법에서 가져온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전개하게 되면 사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질을 똑같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어느 하나가 없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얘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b가 있는데 얘네 셋이 삼형제예요. 그런데 이 삼형제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세 개를 알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두 개만 알면, 셋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아는 형태가 되는데 보편적인 이런 형태가 벗어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 배웠던 게 이런 놈이 있죠. x 플러스 x분의 1을 갖다가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다가 여기에다가 둘이 곱한 거에 2배가 들어가는데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 들어가면서 바로 x하고 x-1이라는 요 부분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요 놈만 남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는 미지수가 요 놈하고 요 놈 미지수 두 개만 남아서 이 놈을 알면 요 놈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요 놈을 알면 요 놈을 구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특수한 형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했던 건데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냐면요. 우리 삼각비에서도 봤어요. 뭐냐면 사인 세타하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바로 제곱하게 되면 얘는 앞에 거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와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와 그 다음에 플러스 둘이 곱한 거의 2배인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요 놈의 값이 1이 돼버린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놈을 알면 요 놈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놈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바로 이 복소수에도 숨어 있게 됩니다. 복소수에서도 계산을 해보면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요. 앞에 거의 제곱 1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i제곱이죠. 이렇게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요. 뭐를 더해요? 둘이 곱한 거에 2배를 더하죠. 그러니까 이 i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i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뜻하죠.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니까 여기가 쭉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남는 거는 뭐만 남게 되냐면 바로 플러스 2i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가 된다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1 플러스 i도 알았으면 1 마이너스 i도 알아야 되겠죠.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얘랑은 가운데 부호만 다르니까 맨 뒤에 부호만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내는 것들을 한번 쭉 한번 맞춰보셔요. 알겠죠? 자, 1 플러스 i의 제곱을 2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i가 되겠죠. 눈치챘어요. 그죠? 자, 하나 더.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건 마이너스 i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견딜만 하죠.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자, 이놈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지금 장난합니까? 그런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제곱을 하게 되면 제곱을 넣어버리면 되죠. 제곱을 하면 요로 들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가 되죠. 여기로 들어가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놈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i. 그 다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요 놈의 통째로의 제곱 역시 바로 똑같은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네 번째 한번 해보죠.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8k 플러스 2. 자, 이렇게 해보죠.
8k 플러스 2.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봅시다. 자, 요 놈을 정리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선 요런 꼴로 i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곱을 빼주는 겁니다. 제곱을 빼주게 되면요. 이 8k 플러스 2라는 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바로 이 루트 2 분의 1 플러스 i의 요 놈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게 8k 플러스가 되려면 2를 빼냈으니까 4k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이놈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 바로 i죠. i.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i의 4k 플러스 1제곱이니까 4로 나누어 1이 남는 수. 그래서 요 놈의 정답은 바로 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 과정을 보여주냐면 봐봐요. 문제를 낼 때 i의 세제곱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하고요. 그럼 아니면 요렇게 생긴 놈의 세제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내는 거하고는 문제가 천지 차이 나 보이죠. 그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을 잠깐 보죠. 자, 5번째. 자, 이번에 뭐냐면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놈의 형태예요. 요 놈은 둘이 켤레이 관계죠. 켤레이 관계인데 분자분모에 이렇게 얹혀져 있을 때 형태입니다. 자, 이 놈은 그냥 둘 수 없고 우리 뭐를 해줘야 되냐면 실수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켤레복소수가 필요하니까 1-i의 켤레복소수인 1 플러스 i를 각각 분모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자에다 얹어야 되는데 분자에 똑같은 켤레가 있기 때문에 이 놈을 제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 보세요. 분모. 앞에 거의 제곱 1이고 뒤에 거의 제곱 i제곱이에요.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라는 뜻이니까 플러스 2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어디서 봤었던 거죠? 3번에 나왔던 내용이죠. 3번에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얘가 누구란 얘기냐면 바로 i란 뜻입니다. i.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 놈은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i가 된다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죠. i가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그러면 요걸 앞뒤로 한번 바꿔볼게요. 앞뒤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i분의 1마 i죠.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i의 켤레복소수인 1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면 분모가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간단히 한 수는 역시 분모가 2겠고요. 분자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게 뭐였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i죠. 자,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5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 한번 보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요. 이걸 100제곱 한번 해볼까요? 100제곱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누구랑 똑같습니까? i의 100제곱 구하라는 뜻이니까 1이 돼버린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바꿔서 이번에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92제곱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92제곱. 자, 92제곱 하게 되면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i의 92제곱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i는 바로 계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i의 세제곱으로 반드시 바꿔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i의 세제곱의 요놈이니까 여기에 3배를 하게 되면 3, 2, 6, 3, 9, 27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결국은 i의 276제곱을 구하라는 뜻이 돼버렸죠. 그럼 4의 배수는 버리는 거니까 이 2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i의 76제곱인데 얘가 4의 배수인가 아닌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4, 1은 4, 4, 9, 36, 4의 배수가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역시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잘 나오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의 제곱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한번 계산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이죠. 자, 마지막 개념은 뭐냐면 선생님이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죠. 자, 음수의 제곱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음수의 제곱근을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숫자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 음수의 제곱근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은 곱셈과 나눗셈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나눗셈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일단 곱셈에서는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요걸 계산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도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도 계산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아이고 루트 마이너스 2하고 3. 그 다음에 왜 이걸 바꿨죠 선생님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잘못 썼어요. 그죠? 여기는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4개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루트 2하고 루트 3 곱하면 뭐가 되죠? 루트 6 되죠. 그죠? 아마 이거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2하고 루트 3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i를 바꿔서 계산해 줘야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i가 되겠죠? 그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분리하게 되면 루트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루트 2i가 되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곱하기 루트 3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하게 되면 루트 2와 루트 3 곱하면 루트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요 결과는 루트 i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눗셈 좀 이따 쓰기로 하고요. 곱셈.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정리해보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이죠. 이것은 루트 3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루트 6i가 돼서 루트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뭐냐면 루트 2i가 되겠고요.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루트 3i가 되겠죠. 자, 이 둘을 곱하게 되면 루트 2와 루트 3 곱한 루트 6하고요. 그 다음에 i 제곱이 들어가겠죠. 얼라리오 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자, 이 다음을 잘 봅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2하고 3을 곱하면 2하고 3하고를 곱하면 6이 됩니까? 그렇죠. 6이 돼요. 그죠? 6이 됩니다. 2하고 3을 곱하면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까? 맞죠. 됩니다. 자, 다음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곱했을 때 됩니까? 되지요. 그죠? 되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바로 그놈이 6이 됩니까? 되죠. 다 됐죠. 다 됐는데요. 이상한데 한 군데를 빨리 찾습니다. 어디죠? 어딜까요? 찾은 사람? 네, 오, 찾았네. 그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자, 이 마이너스의 탄생입니다. 그죠? 정상적으로는 이거 없어야 되죠. 곱했을 때. 그죠? 근데 i가 두 개 모여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튕겨져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실수와는 다른 복소수에서 생기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소수 두 개의 허수죠. 여기는 순허수인데요. 복소수 두 개를 계산을 할 때 i 두 개가 모이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곱셈에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는데 바로 이놈이 정상적으로는 루트 AB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띡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면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호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A는 0이 돼도 상관없고요. B도 0이 돼도 상관없죠. 그죠? 0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를 쓰건 마이너스를 쓰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조건은 어떨 때 나온다? 곱할 때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나눗셈으로 넘어가 보면요. 나누기는 봅시다. 루트 2를 먼저 루트 3으로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를 루트 3으로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를 갖다가 루트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를 루트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요. 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안에 한 군데로 집어넣어서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자, 요 놈은 루트 3분의 바로 분자가 루트 2i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무리수 부분을 계산하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i가 하나 띡 남아있죠. 이 i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어버릴 테니까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요 놈 정리하면 루트 3i 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분모가 지금 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i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i를 하나 더 이렇게 붙여주면요. 결국은 이 i 두 개는 뭐가 돼버리냐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2는 루트 3분의 2로 묶이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i가 하나 남아있겠죠. 이렇게. 이걸 간단히 쓰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놈은 정리하면 분모가 루트 3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전은 루트 2i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되면 i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냐면 루트 3분의 2만 남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죠. 자, 2를 갖다가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됩니까? 맞지요. 그죠? 3분의 2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갖다가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까? 맞지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2라는 놈을 갖다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역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까? 맞지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나누기 마이너스 3으로 하면 그게 3분의 2가 됩니까? 맞죠. 다 맞습니다. 역시 이상한데 한 군데를 빨리 찾습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보이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네 번째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거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루트 a를 갖다가 루트 b로 이렇게 나눌 때는 통상적으로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게 맞는데 유독 마이너스가 튕겨나가게 되는 꼴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건 언제냐면 바로 분자가 양수이고 분모가 음수일 때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양수란 얘기는 앞에 게 분자니까 a가 양수이고 분모 b가 음수란 뜻이죠. 0보다 작을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분모 b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등호가 못 들어가는 데 반해서 분자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죠. 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에서는 곱셈과 그 다음에 나눗셈의 형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곱셈일 때는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튕겨나가게 된다. 자, 그것을 표시한 것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한 것은 루트 ab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려면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튀겨나간다.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일 때는 통상적으로 전부 다 계산되어진 값이 다 나오는 것이 맞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건 왜? i가 두 개 만나게 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일 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분자가 양수이고 분모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복소수의 정의서부터 쭉 해서요. 계산 방법까지 특징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건 실수 체계랑 유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칠판 지우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다음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어요. 3 플러스 4i 마이너스 7 플러스 2i 그랬죠. 자, 이 부분은요. 실수는 실수끼리, 그 다음에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실수부 계산하면요. 3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i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2i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여긴 루트 8i가 되어 있고요. 여긴 루트 2i입니다. 빼라고 그랬어요. 루트 8을 먼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 루트 8은 우리가 바꾸면 이 루트 2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서 루트 2i를 빼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루트 2i에서 한 개의 루트 2i를 빼니까 그냥 한 개의 루트 2i만 이렇게 남는 형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좀 풀어줘야 되겠죠. 자, 요건 바꿔 써주면요.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8이라는 건 루트 8i가 되니까 2루트 2i거든요. 2루트 2i. 그 다음에 플러스가 붙어 있고요. 루트 32 거기에다가 i가 붙은 겁니다. 루트 32i라는 건 4, 8에 32. 8이 다시 4로 또 나눠지니까 얘는 4루트 2i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4루트 2i. 자,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5루트 2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간단히 하면 여기가 6루트 2i거든요. 6루트 2i에다가 4루트 2i 더하면 10루트 2i가 되고 10루트 2i에서 5루트 2i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5루트 2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나와주세요. 자, 9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에 관한 내용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죠. 자, 1번부터 보죠.
자, 루트 4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루트 4i니까 이것이 2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5는 루트 25i니까 5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어라 이거 봐라. 2하고 5하고 곱하면 10인데 i가 두 개 만나면 부호 바꾼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붙여줘 버리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2 플러스죠. 2 플러스 루트 3i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바꿔버리면요. 2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루트 3 마이너스.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2i가 되죠. 2i. 그죠? 자, 요걸 계산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전개를 쭉 해보면요. 2로 먼저 곱하게 되면 2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게 플러스 3i가 되죠.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에 i가 두 개 만났으니까 연결부호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걸 간단히 한 걸 써줘버리면 되겠습니다. 2 루트 3, 2 루트 3, 4 루트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요걸 먼저 간단히 하게 되면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는 i가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 해달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유리화를 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켤레를 곱해주면요. 켤레를 곱해주면 루트 2 플러스 i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겠고요.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원래 1 마이너스 루트 2i가 있었는데 켤레에 해당하는 루트 2 마이너스 i를 더 곱해주렴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분모부터 살펴보면요. 분모는 앞에 거의 제곱이 2죠. 2,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은 i제곱입니다. i제곱을 빼는 거거든요. i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2 플러스 1분의가 되겠고요. 분자에 해당하는 건 루트 2. 맨 앞에 게 루트 2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나오고요. 요놈과 요놈을 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되겠고요. 요놈과 요놈 곱하면 플러스인데 루트 2i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가 사라지고요. 분자에 마이너스 3i고 분모에는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정답이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 봅니다.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입니다. 이거는 유리화랍니다. 실수죠, 실수. 실수화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먼저 요거부터 실수하게 되면요.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분자에 올라가는 게 1 마이너스 i가 올라가겠고요. 네, 플러스 2 플러스 i 꼴이죠. 2 플러스 i에다가는 2 마이너스 i가 곱해지겠죠.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1 플러스 i에 누가 곱해지게 되냐면 켤레인 2 마이너스 i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놈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곱하면 선생님이 2 된다고 그랬죠. 그죠?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형태를 보면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 앞에 게 4인데요. 뒤에 게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5로 바뀝니다. 이렇게. 5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 정리해야 되죠. 여기는 2 마이너스 i 플러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되죠. i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i제곱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결국은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간단히 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i에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여기가 i가 되죠. 그 다음에 3이죠. 그러니까 3 플러스 i가 됩니다. 이건 이대로 둘 수가 없죠. 이제. 그죠?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해줘야 되죠. 통분을 하게 되면 10분의가 되겠고요. 10분의 5가 올라갑니다. 5 마이너스 5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올라가죠. 2, 3은 6 플러스 2i가 됩니다. 이걸 간단히 한 결과는 10분의가 되겠고요. 자, 5 플러스 16이니까 1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i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i죠. 자, 이렇게 놔둬도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트 모양이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이렇게 나누어서 써줘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요게 9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지수꼴의 계산입니다. 지수꼴의 계산. 선생님이 칠판 지우기를 떨어뜨렸어요. 자, 봅시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자, 허수 보면요. 허수의 지수꼴이 붙은 형태입니다. 1-i분의 1 플러스 i. 선생님이랑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i분의 1 플러스 i. i 된다고 그랬죠? i. 그러니까 i의 2000 2제곱을 구하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이 빵빵 요게 의미가 없어졌죠. 결국은 i제곱 구하라는 뜻이죠. i제곱.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대로는 문제 풀 수 없죠. 이대로는. 그죠? 복소수라는 건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돼?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실수부와 그 다음에 플러스 복소수를 갖는 놈이 0되게 하는 그런 놈이 각각의 조건이 00되는 걸 찾아주는 거죠. 이게 복소수의 상등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i를 갖는 놈과 같지 않은 놈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근데 얘는 막 섞여 있거든요. 일단 전개를 해서 i를 갖는 놈과 같지 않는 놈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놈은요. x 플러스 x, i 플러스 y, 마이너스 y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죠. 자, 이 놈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를 먼저 갖지 않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요 세 개가 i를 갖지 않게 되는 놈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를 갖고 있는 놈이 요 세 놈이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자, 이 놈이 0 되는 값을 찾아라 이런 뜻인데요. 바로 요 놈이 0이 되고 요 놈이 0이 되는 걸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것은 2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에 해당하는 것은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2x가 나올 거고요. 여긴 6이 되니까 x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x는 3이다. x가 3이면 y는 1을 빼줘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요. 1-i분의 x 그 다음에 1+i분의 y 이퀄 1-2i입니다. 그죠? 자, 요 놈은요 물론 요것을 실수와 요것을 실수와 하고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서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와, 얘네들은 어떤 관계다? 그렇지, 켤레다 켤레. 그러니까 그냥 통분하는 과정 속에 얘는 없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얘랑 얘를 곱한 거 분해하면 되겠죠? 얘와 얘를 곱하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죠? 2분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2분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1로 올라가고 요게 1로 올라가죠. 그럼 요 놈이랑 요 놈 곱한 거는 x 플러스 x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랑 요 놈 곱하게 되면 플러스 y 마이너스 yi가 되겠죠. 그죠? 자, 요 놈에 해당하는 것이 1-2i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2배를 해주면 이게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해서 다시 써보면 여기에서 실수 부분은요 x 플러스 y가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요 플러스 x 마이너스 yi가 되겠죠. 이놈이 누구랑 똑같냐? 2배를 한 실수 부분 2와 4i랑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형태꼴이니까 얘가 얼마란 뜻이냐면 2란 뜻이고요. 얘는 얼마란 뜻이냐? 마이너스 4란 뜻이죠. 이거 연립하란 뜻이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2고 그 다음에 x-y가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둘이 더해버리면 2x가 되겠고요. 2x는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보시죠. 자, 12번 문제. 바로 실수체계에서 따온 항등원과 역원의 개념이죠. 복소 전체의 집합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1번 3 플러스 4i의 덧셈에 대한 반대수를 구하여라. 자, 이건 뭐예요? 덧셈에 대한 뭐부터 구해야 돼요? 항등원부터 구해야 되죠. 자, 이건 불변이라고 그랬죠. 덧셈에 관한 항등원은 무조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역원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반대수죠. 바로 어떤 수가 나왔을 때 3 플러스 4i죠. 3 플러스 4i라는 수에서 3 플러스 4i에다가 바로 덧셈을 할 건데 항등원 0이 되게 하는 여기에 들어갈 놈이 누구겠니? 그랬죠? 바로 반대 숫자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사실상 덧셈에 대한 반대는 선생님 부호 바꿔 그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부호, 뒤에 부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거는요. 일단 요 놈의 형태를 좀 보면 거추장스럽죠? 이거는 일단 좀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3i 분의 3-2i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수화를 시켜주는 게 낫죠. 2-3i를 이렇게 곱해주면요. 여기도 2-3i가 되죠. 정리해 봅시다. 자, 앞에 거의 제곱 4죠. 4.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은 9i 제곱이에요. 그러면 9i 제곱이면 마이너스 9잖아요.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9로 바뀌죠. 이렇게. 플러스 9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3이 6. 그죠? 6, 마이너스 3, 3은 9i, 마이너스 2는 4i, 그 다음에 플러스 6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6이. 간단히 하면 이것은 13분의가 되고요. 13분의 마이너스 13i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간단히 된 결과가 마이너스 i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것의 곱셈에 대한 여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놈을 바꿔서 실수화 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걸로 했으니까 선생님은 먼저 바꿔서, 자, 이놈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는 것은요. 곱셈에 대한 여건은 바로 마이너스 i라는 놈에다가 곱셈을 할 거예요. 근데 곱셈의 항등은 얼마? 불변인 1이 되게 하는 요 놈 얼마냐? 바로 마이너스 i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 값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i분의 1이라는 것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마이너스 i분의 1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i와 i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하고 요 놈하고는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남는 건 요 놈만 남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식의 값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죠. 자,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와, 한겨울에 막 땀나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값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값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2차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쉬워져요. 그러니까는 수학적인 스킬을 배우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수학적인 어려운 난해한 스킬을 배우게 되면 사실은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함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벌고 결국은 우리가 방법론에서 볼 때 좀 더 수학적으로 볼 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있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있어 보인다기보다 좀 고급화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 자체를 누적화돼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첫 번째, 값을 대입하는 방법. 물론 집어넣어서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x 대신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실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자, 요거를 언제 계산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물론 이거는 어렵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반드시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2차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이 식을 가만히 보세요.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도대체 x는 어떻게 구했기 때문에 이놈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놈은 x라는 것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2차식의 풀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2차식을 작성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2차식을 작성할까요? 구하고자 하는 게 2차식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바꿔버리면 먼저 분모를 없애야 되겠죠. 2x로 바꾸고요. 이퀄 1 플러스 루트 3i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것도 다시 바꿔보면요. 2x-1은 루트 3i. 자, 이놈을 제곱해야 바로 숫자로 바뀌게 되죠. 1이 있으면 이거 제곱하게 되면 루트가 안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자, 이제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4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변은 루트 3의 제곱 3에다가 i가 2개 모일 테니까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간단히 된 결과는 4x제곱 마이너스 4x.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4는 0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간단히 하면 4, 4, 4니까 4배수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그죠?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x가 현재 뭐라고 그랬냐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그랬죠. 자, 한 근이 이놈이면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누가 된다? 1분의 1마 루트 3i. 선생님 왜요? 근의 공식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자, 요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두 근을 찾아내면 꼭 써야 될 게 있죠. 두 근의 합과 곱이죠. 두 근의 합과 곱은요. 먼저 더하게 되면 2분의 1하고 2분의 1을 더한 거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사라져 버리니까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이에요. 그죠?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근의 곱도 써야 되죠. 곱은요. 4분의가 되겠죠. 4분의. 얘네들을 이렇게 곱한 걸 써보면요. 분모가 4가 되겠고 분자는 앞에 거의 제곱 1, 뒤에 거의 제곱 3i 제곱을 빼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i 제곱 부호를 바꿔버리니까 또 1이에요. 또 1. 결국 무슨 말이냐? 이걸 가지고 2차식을 작성을 할 때는요.
두 근의 합은 보를 바꾸고 두 근의 곱은 바꾸지 않는다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잘 모르겠는 사람은 중학교 3학년 거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잠깐 보고 오면 돼요. 이걸 가지고 작성하면 앞에 거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푸는 세 번째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 끝났네요. 그죠? 13번까지니까. 그죠? 자, 끝냈고요.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풀이를 지금 해보세요. 자, 시작하십시오.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보죠. 자,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도움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보죠. 자,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계산.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1 플러스 i의 제곱. 장난하니? 이거 몇 i? 2i. 그죠?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건 뭔데? 마이너스 2i. 둘이 더하래. 얼마? 0. 끝났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수는 실수끼리 4 빼기 2는 2, 허수는 허수끼리 3i 풀 8i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죠. 자, 루트 마이너스 9 3i란 뜻이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4 2i란 뜻이죠. 루트 16 루트 마이너스 16 4i란 뜻이죠. 루트 마이너스 25 5i란 뜻이죠. 자, 어떻게 하랍니까? 더하고 빼라 그랬습니다. 자, 싸그리 몽땅 전부 다 얘는 몇 i가 됩니까? 뭐 볼 필요도 없죠. 3i 2i 5i 사라지니까 정답은 플러스 4i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6문제나 있어요. 아싸, 신난다. 보자.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1 플러스 루트 2i, 2 마이너스 루트 2i. 자, 1로 먼저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i에다가 그 다음에 요 놈을 곱해줘야 되죠. 플러스 2 루트 2i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는 2가 되고요. i 두 개니까 부호 바뀌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답은 4. 그 다음에 요놈 계산하면 플러스 루트 2i가 되겠죠. 자, 요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랬으니까 루트 3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기 루트 6i가 되겠죠. 곱하기 얘는 루트 2i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루트 3하고 루트 2 곱하면 루트 6이거든요. 루트 6이 두 개면 6이 하나죠. i가 3개 잡혔어요. i가 3개 잡히면 뭡니까?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i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2 플러스 루트 3분의 3 플러스 i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실수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 플러스 3i에다가 2 마이너스 3i로 이렇게 곱해달라는 뜻이죠.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3 플러스 i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켤레인 2 마이너스 3i를 더 곱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부터 정리해보죠. 분모는 앞에 게 4죠. 뒤에 게 9i 제곱이죠. 9i 제곱이면 마이너스 9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9를 빼라. 어디에서? 4에서.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9를 뺀다는 얘기는 9를 더한다는 얘기니까 1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13분의 가 되겠고요. 분자의 실수부에 해당하는 것은 3이 6이죠. 그죠? i하고 마이너스 3i 곱하면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플러스 3이에요. 플러스 3하고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9가 되죠. 플러스 9. 이렇게. 허수 부분은요. 여기서 마이너스 9i, 여기서 플러스 2i, 마이너스 7i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다 그랬죠. 자, 이건 간단히 하게 되면 음수의 제곱근을 기억하면 더 좋겠죠. 루트 3분의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것은 i하고 i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형태니까 i 두 개면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여기 3분의 2가 되겠고 여기 i가 이렇게 붙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1 플러스 i분의 1 그랬는데요. 요거는 i분의 1이라는 건 분자 분모의 i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i 제곱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1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i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i 제곱에 해당하는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i 세제곱이죠. i 세제곱은 결국은 마이너스 i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i분의 1. 그러면 사실은 이거 계산할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요놈하고 요놈은 사라지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은 이미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1하고 마이너스 1도 사라지는 형태죠. 그죠? 결국은 남는 건 맨 뒤에 있는 요놈만 남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i의 4제곱은 1이니까 요놈의 정답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죠. i의 99제곱, 그 다음에 i의 1001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4배수로 깎아내면 얘는 i의 96제곱이 i의 4의 배수니까 i의 3제곱만 남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냐면 i의 1제곱만 남겠죠. i의 1제곱만. 그죠? 왜냐하면 1빵빵은 사라져버리니까. 그럼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 결국은 i의 몇 제곱이 남습니까? 3제곱에 1제곱이니까 4제곱이 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러 가죠. 37번 문제 보죠. 37번 문제. 자, 37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선생님 이거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i라고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 i의 몇 제곱? 100제곱이라고 그랬죠. 100제곱. 그죠? 자, 이 놈은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거는 이대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i의 3제곱에 100제곱이란 뜻이죠? 자, 이것은 바로 i의 300제곱을 뜻하죠? 자, 이것은 i의 4의 배수꼴이죠? 정답은 얼마예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 38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건 항등식에 관한 개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요거 풀어서 써줘야 되겠죠. 2x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2x하고 3하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6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 곱하면 플러스 4xi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i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플러스 2i 제곱인데 마이너스 2로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죠. 요놈이 마팔 플러스 yi다 이런 뜻이 됐네요. 자, 그러면 실수부하고 허수부 나눠야 되니까 여기에서의 실수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6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6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허수부는요.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i가 붙었죠. 이렇게. 마이너스 8 플러스 yi다. 이런 뜻이 됐죠. 자, 그러면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바로 요놈이 얼마란 뜻이냐면 마이너스 8이란 뜻이고요. 요놈이 누구란 뜻이냐면 바로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x를 여기서 먼저 구해와야 되죠. 6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6x는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x는 여기에도 동일한 값을 갖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4 플러스 3이거든요. 마4 플러스 3이면 요놈 y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y 모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요. 1 플러스 i분의 x, 1 마이너스 i분의 y 그랬죠. 자, 얘는 켤레다 그랬죠. 둘이 곱해버리면 2가 나옵니다. 그죠? 2분의가 되겠고요. 자, 이거 1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i. 그 다음에 요게 1로 올라가죠. 플러스 y 플러스 yi. 자, 이놈이 1 마이너스 3i가 되죠. 자, 여기에다 2배를 하면 이 2배를 여기다 곱하면 요놈이 되겠죠. 그러면 실수부 정리하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허수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죠. i가 되겠고요. 자, 2배 한 거니까 2 마이너스 6i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이용해서 풀면요.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게 얼마입니까? 2죠. x 마이너스 y에 해당하는 게 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2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x는 8이니까 x는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가 4면 y는 2를 빼줘야 되죠. y는 2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38번이었고요. 다음 문제는 39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죠. 자, 복소수 1-i분의 1 플러스 i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알파,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을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자, 1-i분의 1 플러스 i를 먼저 간단히 해야 되겠죠? 1-i분의 1 플러스 i면 바로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쵸, i가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i의 덧셈에 대한 여건과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각각 이놈을 알파, 이놈을 베타라고 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덧셈에 대한 여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호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덧셈에 대한 여건은 부호만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i죠.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뭐죠? 분의 1만 얹으면 되죠. 이렇게 분의 1만. 그죠? 근데 구하라는 것이 뭐냐? 얘네 둘을 각각 더한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i와
i분의 1을 더한 값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렸죠. 자, 얘는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래서 i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히 한 결과가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부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i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2i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0번 문제가 되겠네요.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 봅시다. 자, 40번.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일 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 놈을 이용해서 2차식으로 유도를 해내면 되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일단 안 쓸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걸 2차식으로 유도하려면 바꿔줘야 되죠.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i가 되겠고요. 양변을 이제 제곱할 수가 있죠.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좌변식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4예요. 그런데 i제곱이 버티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붙죠. 그죠? 간단히 된 결과는요. x제곱 플러스 2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5로 바뀌죠. 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요걸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수의 목적은 이거의 차수를 점점 낮춰가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x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바꿔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란 뜻이고요. 거기에다가 3x와 4를 연달아 이렇게 더한 것이 되겠죠. 이걸 간단히 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x가 되겠고 거기서 1을 뺀 게 되겠죠. 그러면 x가 누구였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1을 더 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누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1번 문제죠. 자, 41번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엔 x가 3 마이너스 루트 2i일 때 다음 2차식을 또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죠. 자, 2차식으로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죠? 자,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고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없어지죠. 제곱할 거니까. 이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쵸? 자, 간단히 된 결과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11이죠. 11. 그죠? 는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면 돼요? 얼마 빼면 됩니까? 3을 빼주면 되죠. 3을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11 빼기 3은 8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3을 빼줘야 되죠. 이렇게 3.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복소수 파트를 쭉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 분량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많은 걸 얘기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부족함이 좀 많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들을까지 완벽하게 좀 푸시고요. 연습 문제, 심화 문제까지 먼저 좀 푸십니다. 푸시고 난 다음에 개념이 세세한 부분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 게시판을 이용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16강에서 우리 연습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